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삼성에서 근로시간 때문에 기업이기가 왔다고 국회에 건의했다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거 재밌는 이야기죠? 자, 삼성전자 얼마 전에 비상경영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총괄 9명 전원 귀국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고위임원들 국회까지 찾아가서 제발 일하게 해달라 호소를 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제외 조항을 포함시켜달라고 국회와 야당을 찾아가 호소했다. 즉 비상경영 때문에 9명 귀국해가지고 해외 총괄하는 사람들 귀국해가지고 이런 고위 임원들이 주 52시간 때문에 반도체가 망했다. 그러면서 예외를 도입해도 실제 적용 수준 5% 수준이고 다 합쳐봐도 9% 안팎이다. 그래서 예외를 도입하는 대신 효력을 3년으로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 늘려줘라.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요. 반도체 문제는 근로시간 때문이다. 즉 근로자들 갈아 넣어서 경쟁력을 높이면은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다. 자, 우리나라가요. 근로시간이 적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요. 인원이 부족해요? 더 뽑으면 되잖아요. 52시간으로 부족해. 90시간 필요해. 그러면 38시간 할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죠. 한 명을 갈아 넣는 것보다 한 명을 시급 줘가지고 뽑는 게 당연히 돈은 더 들겠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가격 경쟁력 밀려서 떨어지니까 근로자들 갈아 넣어가지고 우리 수익을 챙기겠다. 이거밖에 더 돼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근로자들 갈아 넣고 있긴 하더라도 인건비로 지금 승부해 볼 만한 나라냐?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문제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 저가 공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스파이 짓거리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여기 와서 악플 난다. 그거 제가 2019년도에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저가 공세 그리고 가격은 확 차이가 나는데 기술력은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거면 우리나라가 생존하는 길은 뭐예요? 기술력을 높였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비웃음을 받고 있냐? 대만이 비웃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약화를 근로시간 탓 이러면서 기업이 자신의 무능에 따른 경쟁력 부족을 근로시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라고 이미 23일에 대만에서 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 보면 얼마나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로비한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고 물론 대만은 경쟁이니까 아무래도 삼성의 경쟁력이 올라가면 대만이 우리나라 근로자들 생각해 주겠어요? 경쟁력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밀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죽하면은 대만 노조가 저러고 있겠냐. 기술의 삼성이 옛말이니까 밀리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밀리는 것을 근로시간 탓하면 안 되죠. 더 경쟁력 있게 했었어야죠. 그럼 그 전에까지 삼성이 커왔을 때는 계속 근로자들만 갈아 넣어서 커왔냐? 요즘에 오히려 삼성이 긴축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데 옛날에 그랬었죠. 삼성에 노조가 없는 이유. 노조 안에 또 대우는 잘해주니까 갈아 넣더라도. 근데 지금은 갈아 넣더라도 대우를 그만큼 못 해주겠다는 소리 있잖아요. 왜? 비상경영 체제니까. 근데 그 전에 뭔가를 마련해 놨었어야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삼성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했지만요. 삼성이 제일 위기다? 삼성마저 저럴 정도인데 다른 데는 어떻겠냐. 그런 LG도 위기죠. SK 구조조정하죠. 롯데 말할 것도 없죠. 롯데 유동성 위기 끝났다고 보도하는 언론들이요. 왜 그런 식으로 보도하겠어요? 끝났다고 이야기해야지 롯데에 투자를 하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롯데는 이미 롯데 써요. 특히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계들 보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게 간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삼성이든 뭐 LG든 SK든 문제 되는 거 막으려면요. 대기업 터지는 거 막으려면 진작에 부동산부터 잡았어야겠다. 첫 번째, 부동산 때문에 내수가 말렸죠. 두 번째, 부동산 때문에 대기업들도 부지 사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죠. 세 번째, 근로소득이 강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 돈 잘 벌죠? 대한민국에서 상위권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집상 과장님이 집 안산 부장님보다 더 부자다. 누가 의욕을 갖고 일하겠냐. 제가 예전에요. 선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나오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또 안 그래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워낙 바빠. 근데요. 제가 일했던 중학교에서 부장 선생님이 있어요.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볼 때마다 주식 차트 보고 있어. 술자리 가도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해. 수업 애들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원래 보통 선생님들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애들 이야기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그만뒀던 학원 선생님들이랑 자리가 있어가지고 모인다고 해가지고 한 3년 만에가 간 적 있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생각나는 애가 누구냐예요. 누구 어떻게 지내냐 막 이런 것들. 근데 애들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주식만 보고 있어. 왜 그러겠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근로소득에 회의감을 느끼고 불로소득에만 목을 매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다들. 근로의욕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근로소득이 당연히 불로소득보다 대우를 더 받아야죠.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 위기는요 근로시간 때문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위기만 이야기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소주성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죠. 소주성 하던 문재인 정부 때가 경제가 더 안 좋았어요? 아니면 지금 부주성 하던 부채 주도 성장하는 이번 정부가 경기가 더 안 좋았냐? 코로나 때문에? 금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것도 다 대통령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다 그거 대통령 다 국토부터 다 해놓고서 이번에는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경제 탓? 그런 경제를 누가 만들었는데? 부채 주도 성장해가지고 그러면 자산이나 늘어났어요? 적어도 내수가 어느 정도 돌아갈 기반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지금은 괜찮아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소비 작달났을걸요? 물가도 올랐는데? 알바해가지고 뭐 먹고 살아요? 예전에 알바 1시간 하면은 최저임금으로 밥 한 끼는 사 먹을 수 있었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었죠. 그 정도예요, 지금 최저임금도. 집값 올라가는 거는 화폐 가치 하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는 왜 화폐 가치 하락 이야기 안 해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소비가 더 막힙니다. 내수가 더 안 돌아가요. 알바비 당장 나가는 알바비는 눈앞에 보이죠? 근데 매출 떨어지는 걸 거기에 연관을 짓지 못할 뿐이지. 자영업자 망하는 것의 핵심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건물주는 건물을 비싸게 샀고 대출을 많이 냈으니까 당연히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하고, 집 산 사람들은 허리가 휘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상승론자들 돈 모아가지고 집부터 사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소득의 80% 저축하고 거지 같은 집에서 거지 같은 월세 살면서 파이어족 되도록 경제적 자유를 얻도록 노력해라.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그런 말 하면은 뭔 개소리야 하면서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오는데 집값이 폭등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지고 다들 돈 안 쓰죠.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은 들어간 돈 다 날려먹죠. 그래서 못 쓰죠. 내수 폭망, 자영 폭망의 핵심은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안 좋아진 거요? 소주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폭등 때문이었다. 집값만 폭등한 게 아니다. 땅값 폭등하고 상가 가격 폭등하고, 지금 망해가는 상권들 보이죠? 왜 망해가는 상권들 중에서 신도시 상권들이 많을까요? 구도심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비싸게 샀으니까. 미사 상권 어때요? 저기 세종 상권 어때요? 망해가는 상권들 다 똑같아요. 분양가 개 비쌌어요. 본질에서 자꾸 돌아서고 만만한 거를 긁어 먹으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소주성이 욕먹었냐? 건물주보다는, 프랜차이즈보다는, 배달업계보다는 알바생이 만만하니까.
왜 근로시간 때문에 가지고 이야기해요? 기술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갈아놓는 게 더 편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대기업 위기가 온 거다. 여기 기업들이 3세 때 위기가 많이 와요? 1세? 개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알아요. 2세? 옆에서 같이 고생했어요. 3세? 1세대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3세대 때 항상 이런 일도 많이 벌어지죠. 예전에 땅콩 회장도 3세대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2세대만 돼서도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억지를 하는 건데, 기업 이미지에. 근데 삼성이 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삼성이 문제다. 삼성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삼성이 저 정도 이야기가 나왔을 거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겠냐. 우리나라에서 삼성보다 큰 기업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 의견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와도 밑에 막 긁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낙수 효과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거라서요. 심지어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된다는 삼성마저도 저 이야기가 나왔다? 그만큼 위기가 심각해졌고 고위급 임원들이 저렇게 갔다는 건요. 삼성 위기설이 거짓이 아니란 소리예요. 롯데 위기설도 마찬가지고. 물론 찌라시 도는 것처럼 너무 과대하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요. 저렇게 된 거예요. 삼성 주가가 왜 떨어지겠냐. 삼성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근로시간 때문일까요? 과연? 대기업 위기가 핵심이 아니라 대기업마저 위기가 올 정도로 경제 위기는 이미 터졌는데 이게 3년째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만 경제 위기는 이미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